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는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긴박한 소식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CNBC 메인에 보시면은 공화당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트위터는 트럼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렸죠.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1월 17일 무장 시위 계획이 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으면 하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탄핵과 관련된 소식이 전 세계 가장 핫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속보로 나온 뉴스에서도 내란 수계 트럼프 무엇이 지지자들을 괴물로 만들었나. 내란 수계라는 이 미국 의회를 점령했던 미국 시민들의 이러한 상황들이 트럼프 탄핵에 빌미를 제공했다. 미 민주의원 트럼프 탄핵 소추안 11일 하원에 제출하겠다. 좀 긴박한 상황들이죠.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내 금융투자협회의 증시 자금 추이를 보면 8년도 지금부터 3년 전에 고객 예탁금이 25조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 69조까지 올라갔고요. 이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65조 정도다라고 볼 수 있는데 4조가 더 늘었어요. 지금 70조를 앞두고 있고요. 투자자 예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2020년도 초반만 해도 20조에서 25조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금리가 0.5%로 빠지면서 증시의 예탁금들이 증가하고 100억 정도를 MMF라든지 증권 계좌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자가 하루에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은행의 이자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높은 이자를 취하기 위해서 많은 부자들이 지금 증권사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 예탁금들이 지금 70조에 육박하는 69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거래소에서 중국 3대 통신사 결국 상장 폐지가 되었다. 보시면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3개사를 뉴욕 증시에서 퇴출한다라고 밝혔고요. 이것은 미국 현 정부의 추진하는 정책에서 중국의 통신사들이 미국의 보안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 3대 통신사를 결국 상장 폐지시켰고요. 중국 역시도 여기에 반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금일 뉴스에 중국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묻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더 위험한 거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도 지금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좀 큰 문제가 지금 도래되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 670조에 달하는 알리바바가 시장에서 퇴출된다라고 하면 블랙스톤과 뱅가드 그룹 등 무수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라고 하고요. 전 세계 섹터에 대한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EWY라고 해서 MSCI 한국 ETF물인데요. 4.47%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이게 아시아 퍼시픽 중에서 한국물 EWT는 대만이고요. 한국물에 대한 베팅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는 차이나 증시가 있어요. 보시면 그 아래 차이나 증시가 있는데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American Depository Receipt라고 해가지고 ADR, 그러니까 미국 주식 예탁 증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 예탁 증서인데 이 알리바바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시가총액이 크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요만큼에 있어요. 물론 여기 ADR은 삼성전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이 있지만 만약에 삼성전자가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TSMC를 포함한 대만의 그것보다 비견될 정도로 지금 커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보시면 알리바바가 만약에 시장에서 퇴출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주식 중에서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 중국의 기술주가 그걸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외에 대한민국 주식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군들이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 MSCI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신흥국 증시라고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포함이 되고요. 대한민국 증시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만약에 삼성전자의 배팅이 지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이 중국의 악재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호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전일과 같은 경우도 4.47%. 이것은 미국 S&P 500의 시장 지도고요. 테슬라가 전일도 7.84%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960조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빅5로 지금 진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에서 테슬라가 페이스북을 지금 제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즉 빅5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그 다음 테슬라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 증시와 이 글로벌 증시가 따로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재단에 후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후원을 한 게 아프리카 기아,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병으로 죽어가는 기아, 난민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했는데 그것과 연관되었다라고 해서 신풍제약이 당시에 이제 말라리아, 피라맥스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 10,000원대 주식에서 30,000원, 그다음 100,000원, 200,000원까지 갔었던 그것은 바로 글로벌 주식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슈팅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애플과 관련된 종목군들, LG전자, 전기차 부품주로 탈바꿈되면서 캐나다에서 지분 투자를 하면서 애플의 완성차에 부품을 제공한다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오르고 있죠. 전 거래일에 나온 현대차와의 협업 관련 이슈가 좀 불거져 나오는 바람에 현대차가 20%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이 빅5 주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존과 관련돼서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신규 상장주가 상장이 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아마존과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에서는 네이버와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국내 쿠팡 기업이 연관이 있는데 쿠팡은 아마도 나스닥에 상장을 지금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만약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땐 제2의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풀필먼트가 뭐냐면 포장, 배송,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전달까지 모든 부분들, 모든 시스템들 그것을 쿠팡이 모두 처리하는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을 처리한다라고 해서 풀필먼트 작업들이 지금 쿠팡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차별화된 서비스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리하는 것을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존 서비스에서 시작된 부분들이고 쿠팡 역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동의 1위로서의 유통 공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마도 나스닥 쪽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 지금 목표한 부분들은 나스닥 쪽에 상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좀 틀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존과 관련된 지금 국내 종목 같은 경우는 포인트 모바일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관련된 것. 테슬라가 이렇게 960조 시총까지 상승하면서 거의 배가 상승했죠. 지금 한 500조 정도 시총에서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군은 LG화학,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가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역시도 테슬라와 관련된 종목이죠. 배터리 관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LG화학, 삼성 SDI의 부품업체들 LNF라든지 명신산업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에요. 그 종목 역시도 100% 가까이 상승했던 상당한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빅5 종목과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테슬라 지금 현재 차트고요. 보시면은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된다라고 할 때가 $400 수준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 $880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100%가 넘는 상승폭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일도 7.84%가 상승을 했고요. 애플 주식이고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애플 주식입니다. 애플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00조 원 수준의 시가총액, 전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530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이 한 1,000조 정도 되었을 때 삼성전자의 시총은 뭐 270조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금 100% 정도 올랐을 때 애플 같은 경우는 뭐 150% 정도의 상승을 가져왔다라고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배팅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도 있겠죠. 700조 정도. 지금 애플 시총과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한 700조 이상은 가야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외국인들의 배팅이 슬슬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 비중별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 그 다음에 동학개미가 배팅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치우친 배팅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K200에서 2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K200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1위고 27%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상당한 비중이죠. 거기에 55.67%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에요. 즉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300조 원에 육박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1%를 오르면 평가액이 3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익률 게임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돈을 가지고서 그 돈의 파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에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내지는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차 여기에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1% 정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180조 원 정도의 외국인 지분이 있어요. 이게 전일 20%가 상승하면서 한 36조 원 정도의 평가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평가 이익이 발생을 했죠. 이건 역시도 20%가 상승을 하는데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 역시도 56%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 SDI 역시도 44%의 지분에 대해서 즉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땡기고 있는 부분들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한해서 상당히 많이 땡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수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 SK이노베이션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아차 37%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42%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18%가 상승을 했어요. 상당한 지분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즉 이게 지금 현재 유동성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은 해외 선물 전체적인 파트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시면 S&P, 다우, 나스닥, 니케이, 독일 닥스 지수 그렇게 위에 선진 지수의 일봉 차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여기에 유동성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홍콩 H 지수고요. 그 옆에는 A50 차이나 지수고 그 옆에 보시면은 요거는 밀, 옥수수, 대두 이런 농산물 차트인데 농산물 차트 역시도 상당한 수익률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즉 유동성이 이쪽으로도 많이 몰리고 있다.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크루드 오일, 그다음에 천연가스입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박스권인 $50를 돌파를 하고 지금 52.75달러까지 상승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난방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북극 한파에 의해서 내려오는 뭐 제트기류에 의한 우리나라 내지는 유럽 역시도 굉장히 지금 추워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추위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근 2년 정도 전에 한번 상당한 한파가 있었을 때 하루에 10%가 올랐다가
또 10%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주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건 금 차트고요. 그 옆에는 은 차트, 그 다음에 요거는 구리 동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일과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이 상당히 하락을 했죠. 대신에 동은 견조하다. 동 차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국내 고려 아연이죠. 금과 은보다는 가상화폐 쪽에 그쪽에 돈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실물의 금 이런 거보다도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돈이 더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돈이 몰리는 곳에 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7.12%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55.7%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이익이 무려 21조가 증가를 했어요. 관련된 파생 상품들 지난주 5 거래일 동안 콜옵션 같은 경우는 200배가 지난 5 거래일 동안 콜옵션은 200배가 오른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요. 그것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지수 선물이 상당히 급등하면서 선물과 현물이 같이 따라가니까 K200과 관련돼 가지고 그 레버리지 상품들 지수 선물이 하루에도 2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상당한 즉 삼성전자가 이렇게 7%가 오르면서 지수 선물 역시도 5%가량 상승하는 거의 사이드카 수준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일로서는 뭐 외가 같은 경우는 26배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러한 시장이다. 즉 지금 시장은 전혀 볼 수 없는 역대급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유동성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에는 돈이 몰리는 쪽 그게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릴지 몰라요. 국내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돈이 몰리는 곳은 이런 버블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이 비트코인이든 아니면은 삼성전자든 아니면은 그것이 국내의 다른 종목군들 그것과 관련된 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 유동성이 몰리는 곳, 거래량 몰리고 거래 대금이 몰리는 곳에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된다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차분히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